안녕하세요. 특허청 고품격 소셜 토크쇼 내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특허청의 김구라. 오늘만큼은 70년대 명랑 만화예로 유명했던 꼴찌와 한심이가 되고 싶은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모두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요. 제 어린 시절의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특허청 SNS에서 맹활약 중인 캐릭터죠. 요철 발명왕의 아버지이신 한국 만화계의 절대적인 전설, 레전드 윤승훈 화백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화백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제가 선생님 소개를 아주 짧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웹툰으로 만화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깨동무, 보물섬, 소년중앙, 만화왕국, 이런 만화 전문 잡지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당시에 인기를 끈 것들이 맹꽁이 서당, 거봉이, 도깨비 감투, 로봇 찌바, 이런 만화들인데요.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어서 어린 친구들도 아마 캐릭터는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윤화백님께서 그러셨던 꼴찌와 한심이, 그 다음에 요철 발명왕, 두심이 표류기, 맹꽁이 서당,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명랑 만화계를 주름 잡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간 지내다 보니까 한 20대 초반부터 한 55년 정도 만화 그렸습니다. 아유, 네. 없는 재주에 그저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칭찬을 듣고 보니까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예. 예. 아유. 저희 특허청에서는 2015년부터죠. 선생님께서 직접 그려주시는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와 퀴즈 등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마치 옛날 요철 발명왕이 특허청 웹툰의 주인공으로 다시 컴백하게 된 셈인데요. 자, 저희 특허청하고는 선생님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화를 그리느라고 나름 없는 재주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까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는지 세월이 간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좋아한 만화 그리기가 취미로 학생 때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직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요. 네. 사실 세월 가는 걸 몰랐어요. 네. 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이런 데 와서 앉아보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가 썩는지도 모르고 지낸 나무꾼이 돼버린 셈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후회도 없고 즐거운 인생살이였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가난뱅이가 좁쌀 서말 사놓고 흉년을 기다린다는데 그런 인간격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혼자 흐뭇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들 때면 야, 내가 좁쌀 서말 사놓고 흉년 기다리고 살고 있구나. 혼자 만족이죠. 예.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요철 발명과 같이 발명을 주제로 만화를 그리신 경험이 계시다 보니까 발명과 특허를 주제로 하는 특허청 웹툰에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정작 특허청에 맞는 웹툰을 직접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어려움은 철딱선이 없을 때 만화 그렸으니까 그게 남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이번에 이 안게이트 받고는 속으로 좀 미안했어요. 특허청 계신 분들.
제 만화를 보면 저도 먹고 살자고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 남을 망신도 좀 시켜야 되는데 특허청이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네네. 이 특허청 직원들이 뭐 이 만화에서 애 발명품이 마음에 들어서 어디 고기가 잡는다 뭐 한다고 따라 했다가 봉변당하는 게 많아요. 그 예. 머리한테 혼나고 뭐 네네, 이래갖고 네. 애들이 쫓겨나고 하는 네, 거 그러면서 네. 야 그때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혹시 특허청에서 혹시 항의 같은 게 혹시 안 들어올까 남의 네. 기관을 네. 이렇게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허청 같은 데는 내가 그때 그 굉장히 이게 혹시 이 남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걸 늘 머리에 넣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 항의도 없고 그래서 잘 만화인 걸 인정해 그렇죠. 주는구나 했죠. 만화는 그 만화 예. 그 자체로 이해를 하고 하면 예,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이고. 특별히 되게 재밌었어요. 예, 아유, 또 겸손히 예, 말씀까지 예. 해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만화로 그 재밌고 또 쉽게 또 특허를 또 설명해 주신 덕분에 그 많은 분들이 그 특허청이나 그 특허를 좀 더 친숙하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그 특허청 웹툰을 통해 컴백한 우리 그 요철 발명왕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는 그저 뭐 도라에몽이 있다면 저희 때는 그 요철 발명왕이 있었거든요. 그 맨날 그 공부해라고 잔소리 하시는 건 아버지 몰래 지하철에 이렇게 그 연구소를 차려놓고 그 우리 요철이가 그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발명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의 또 최초의 명랑 만화로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건 뭐 지금은 출판 만화가 많이 뭐 사양길이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당시에는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와서는 소년중앙강옥 어깨동무가 굉장히 경쟁이 심했어요. 예. 제가 구독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이 심했는데 어깨동무에서 중앙한테 이제 선두 자리를 안 뺏기려고 보강을 하자. 그래갖고 명랑 만화 하나 더 넣자. 네. 그러니까 저한테 청탁 온데 제가 빈약한데 재주도 없고 성격이 못났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에다가 패배감, 열등감이 심한 이런 사람인데 만화를 그리니까 부끄러워서 그거 참 힘들었어요. 네. 청탁을 한다니까 좋아서 갔죠. 네. 애도 갓난애기도 있겠다. 그 청탁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갔는데 부록을 그려달라니까 깜짝 놀라. 아마 제가 썼어요. 네. 이 서문에 썼는데 네.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꾸 오라고 그래갖고 왜 사람이 이렇게 못났냐고 도리어 핀잔을 하면서 네. 그려오라면 그려오라고 막 전무도 그러고 편집장도 그러고 그리고 40일에 말미를 주는데 울면서 돌아다녔지 혼자는. 하하. 그리고 37일 40일의 여유를 가졌는데 37일이 지나가고 사흘이 남았어요. 이제 죽어도 예? 할수 그리다 죽겠다고 시골 동네 사는데 근데 가난하니까 네. 사흘 동안에 64페이지를 그랬어요. 부록을. 아이디어도 내가 짜. 우리는 남이 아이디어 사고 남이 이 그림 그리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네. 그런 저기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어도 그래갖고 그냥 내 정신이 아니죠. 저기다도 서문에 썼는데 신이 들어와서 그려주고 나간 것 같은 기분이 지금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참 유치하고 그려놓고 보는데 하여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첫 달이 지나가도 안 물고 난 이제 몇 번 해주고 끝나면 되니까 살았다. 못 해주면 그게 그러니까 벽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벽은 넘었어요. 해줬으니까. 네, 네. 근데 넉 달이 지나가니까 독자들이 그걸 재밌다고 막 난리가 났대요. 예. 한 넉 달 동안 나는 그냥 조마조마하고 인기 있으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유치해요, 사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남들이 하도 막 이러고 어깨동무에서도 쳐주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겠죠. 열등감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저걸 25개월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9년인가 10년 동안 매달 그건 수입이 많지요. 그 항공 그림은. 그렇죠. 네. 반달 이상의 생활비가 나오니까 원고 한 꼭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다음 특허청에서 저의 만화를 이렇게 해주니까 야 그거 75년에 그렸던 게 지금 40몇 년이 됐구만. 근데 지금까지 이게 오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나도 무슨
모르겠어요. 하여간 나도 내적인 게 아니고 저 신선 노름하는 것 같고. 아유, 아니십니다. 아유, 네, 좀,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예. 네, 네. 자, 그 만화에서 보면은 그 우리의 그 발명가 요철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오늘은 뭘 만들까? 오늘은 뭘 만들어서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까? 뭐 이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방학 숙제 해주는 기계, 그 다음에 그 옷 더러워질 걱정이 없는 세탁기, 그 다음에 드럼통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인데 정말 다양한 그 발명품이 생각이 나거든요. 자,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에서 그 영감을 얻게 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고 싶으셨던 것들이 그 요철이를 통해서 혹시 만화에 등장시킨 건 아닌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그게 그래요.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뭐 하여간 뭐 원고를 그려야 된다는 저기에서 했지만 네. 조금만 하면서도 뭐 이러다 뭐 발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하고는 발명하고는 거리가 있었고요. 나중에 그리고 보니까 소재, 만화 그리는 사람 소재가 넓어야 된다는데 네. 이런 걸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소재가 넓어진 거죠. 네. 예, 그건 뭐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국립대학교 교수로 가게 됐는데 네.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영재 교육을 한다고 네네. 학교에서 그걸 짰어요. 네. 그래 놓고는 강사 선생님 뭐 대학 교수도 나가서 하고 뭐 이러는데 영재는 만화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천재가 만화 그린다고 나를 갖다가 선생님이 2시간 강의해 달라고 그래. 내가 만화 그리는 거는 돼도 어디 가서 그런 걸 하느냐고 한 며칠 또 고심을 했어요. 네. 어린이 교육은 이런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내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네. 난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좀 그래서 어린이는 놀려야 된다. 그래갖고 그게 지금도 내 주관이 그거예요. 어린이를 자꾸 뭐 이런 공부해라 저런 공부해라 네. 이거 우리 세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근데 어린이는 놀려야 된다 하는데 궁리가 생겨요. 제 과거를 보니까 네. 우리 집에서는 뭐 공부하라고죠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궁리가 생기니까 상상력이 같은 생각이 그 상상력이죠. 네네. 그게 만화 그리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선생님 강의 특이하고 좋았고 반응이 좋아요. 근데 요즘도 나는 그 얘기는 해요. 대학에서도 있어 보니까 애들이 입시 때문에 내가 입시도 다른 대학도 가서 심사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그림의 입시생들이 들어와요. 학원에 가서 같이 공부한 애들은 학원에서 다 버려내. 창의력을 다 버려놓고 네. 그림도 이걸 그러니까 순수한 애가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이 다 교수니까 내 친구가 네. 이도 시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도 그거는데 입시에 하면 애들이 학원에 가서 그 그림 학원, 미술 학원 가서 버려갖고 온다. 다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내가 뭐 뛰어나 이거보다 이 만화가 뭐 꼭 천재가 한다 이 뜻이 아니고 노력하면서 재능을 살리는데 애쓰는 거. 그게 아마 지금 결과론이지만 좀 아마 그런 축인 것 같아요. 네, 재능은 없었는데 뭐 에디슨도 그랬대요. 1%의 영감의 99%의 땅이다. 노력이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 그리면서도 에디슨 얘기도 여러 번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 만화 전 세계적으로 그 만화 소재를 보면은 뭐 웃기려고 하든가 뭐 재미를 소재로 하려고 한 게 많았는데 왜 그지 우리 선생님께서는 해필이면 그 만화 소재를 발명을 선택하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 만화가들이 제일 고민이 무엇을 소재로 잡느냐. 고바우 선생 같은 경우는 시사. 고바우 영감. 안희섭 씨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그게 좀 나옵니다. 그게 신문 쪽으로 하려면 되게 정치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명랑물이라고 그래서 애들 학교에서 웃기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소재가 빈약한데 저는 뭘 좀 웃기는 데는 남이 했던 거하고 쟤는 못 따라가요. 우리 선배나 친구들을. 근데 제가 목욕탕에 가서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욕탕 갔는데 대낮에 애 둘이 내 또래예요. 그 나이가 아마 동갑으로 하는데
옆에 있는 학교 애들이 목욕탕에서 장난하는 거 봤는데 무지무지하게 웃기는 애들 봤거든요. 머리가 장난도 머리가 좋은 애가 잘 친다 하는데 크고 웃었어요. 네. 걔네들이 만화 주인공이 돼서 꼴찌와 한심이가 됐는데 그렇게 네. 탄생한 근데 거군요. 그 애들이 그 한심이라는 애를 발명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네. 소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기게만 그리는데 제일 많아는 소재가 뚜렷이 나와요. 이 표류기 같은 거, 그 두심이 표류기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역사도 그런 거고요. 이 명랑 만화로 하면서 발명 얘기는 뭐 뚜렷한 발명은 없는데 일본에서도 그건 비슷한 아까도 도라에몽 같은 것도 저도 그 일본말 조금 하면서 좀 봤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제 정작 맞붙으면 한번 우리나라 만화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웹툰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그래서 하게 된 동기는 뭐 뚜렷이 재밌는 소재 잡아보자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뭐 가정만 치경 같은 사람은 블론디 그리는 거 가정 그 소재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게 거기서만 파내니까 그게 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은 내 주위 사람들은 명랑 만화에서 발명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편했지요. 뭐 걸레 같은 것도 만화 소재가 되고, 뭐 걸레 왜냐하면 이 쓰레기를 모아갖고 무슨 발명하느냐? 이 쓰레기는 지구 바깥으로 보내면 된다고 그 연구하고 만화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소재 잡으면 쉬워지죠,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생님 이래 말씀을 쭉 듣고 있자니까요. 그 문득 그 선생님의 그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뭐 요철이하고 좀 비슷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판박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손자애들이 보면 그런데 굉장히 제가 아바타 저를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몸에 상처가 뚝딱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이 요철이가 뚝딱거리는 애거든요. 근데 저 집에 이 카탁이라고 파이프 자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촌 생활하니까 하는 게 발명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뚝딱거리는 거, 개집 짓는 거부터 뭐 뚝딱거리는 걸 참 잘하는데 엔진톱이라고 휘발유 넣는 엔진톱, 전기톱, 이런 거 있고, 전기톱도 원형톱이 있고, 이래 뭐 하다못해 뚝딱거리는 거 취미대로 사놨어요. 그 네 발 달리는 오토바이도 그거 내가 타고 어디 나가겠어요. 나이가 지금 70년. 작년에 두 번째 오토바이로 바꿨는데 다 집에서 뚝딱거리고 뭐 하려고 사들였는데 그런 건 그 욕도 많이 먹는데 공부하기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는 이게 내 직업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덕을 봤다. 꼭 공부만 제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선생님은 요철왕이었네요. 요철이었네요. 네. 자,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께는 이 발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뭐 발명이라는 게 뭐 나한테는 뭐 직업이 됐기만 했지만 일종의 이것은 내 직업이 됐지만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신선 노름 같은 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도 집사람이 찾아야 돼요. 그거 보면 엉뚱하게 뭐해 그러고 나타나는데 좀 심한 얘기는 좀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집 제가 농업 공부를 했어요. 밥을 먹고 살려니까 만화는 안 된다. 지금 만화 그래서 밥 먹으면서는 만화는 안 그리겠다 했는데 좀 이건 발명학은 틀린데 말썽 부리는 건 똑같아요. 그게 나한테는 취미 겸 직업 겸 내 인생살이가 된 거죠. 신선 노름했어요. 아무튼 그 선생님께 발명이라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뭐 신선 노름이다. 그 다음에 발명은 생활이다. 그리고 뭐 그 뚝딱뚝딱.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선생님의 그 작품 하면 맹꽁이 서당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 뭐 무려 한 25년을 그 보물섬이라는 그 전문 만화 잡지에 연재가 됐는데요. 그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 공유하고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 역사 명랑 만화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근데 25년 참 긴 세월이 동안인데.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이렇게 봐도 물론 조금씩 시대적인 것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뭐 집착이 가졌는지 할아버지 댁에 20대 만화가 되기 직전에 갔는데 역사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좀 그런 건 잘 책을 안 보는데
보고 실취하고 그 역사책 예, 보시고. 내가 만화가가 되면 이걸 그려서 하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네. 만화 그린 지 20년 됐는데 79년에 시대물을 처음 한번 네. 해봤어요. 어떤 역사 인물을 잡아갖고 한번 그려봤는데 2, 3년 뒤에는 맹꽁이 서당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명랑불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만 역사 매달렸죠. 만화. 예.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덜어 그리는데 나만한 재료 찾아낸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뭐 공부도 물론 했지요. 그 공부를 학교 다닐 때는 안 하던 공부를 제가 50에 그 성균관 대학교 이쪽 그 한림원 예. 조선시대 거기서 7년 동안 그러니까 유학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러시군요. 그걸 공부하니까 역사 인물들이 줄줄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원전도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역사 인물고 같은 그 옛날 책들도 이 영인본 책이 있어요. 네. 번역이 안 된 것들 네. 놓으면 거기서 소재 이렇게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이 틀리지 않고. 예. 그래서 아마 역사 만화도 일종의 이제 이쪽에 뭐 소재가 궁하다 이건 아니고 내 갈 길로 아마 예. 예,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군요. 명랑 네. 다음에.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열정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본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그 항상 웃노라고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래 살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읽기만 해도 기분 좋게 좋아지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 만화의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러한 그 우스개 말씀이나 장난기 가득 찬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평소에 그 만화에 대한 열정도 가득 차시겠지만은 요즘 그 뭐 젊은이들이 그 말하고 있는 개그, 예. 그 다음에 장난기 이런 말씀 어떻게 뭐 평소에도 절개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친구들하고 조금 농담은 하는 거는 대화할 때, 예, 예, 뭐 예. 그 정도인데 네. 깊이 있게 하는 거 그런 건 싫어하고 네. 예, 그 좀 이상하게 그런 거는 좀 싫어해서 요새 개그맨들 보면 그 전문으로 하는 그거는 또 재밌게 보는데 네, 네, 네. 너무 애들이 너무 난잡하게 보는 좀 지나친 개그 이런 거는 좀 싫어해요.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왜곡하고 이러는 건 이해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양념같이 인생살이에 젊음에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예. 아유, 또 젊음도 이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고. 그 아무튼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 우리 선생님의 그 유쾌한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께 만화는 뭐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은 이제 예술로서 네. 이제 아티스트라고 그러고, 예, 뭐 전에는 만화가들이 명함을 지금은 그 카툰니스트 이랬는데, 카툰니스트, 이제 네. 지금은 서양 이쪽에서 뭐 예술가들은 이제 아티스트라고 만화가도 아티스트, 네. 뭐 글써도 아티스트 뭐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림 자체도 옛날에는 순수해야다 만화 그린다면 좀 이렇게 낮게 봤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다음에 지금 전시회 이런 데 가면 다 미대 나온 공부 많이 한 젊은 친구들하고 네. 같이 전시회도 하고 그 친구들도 우리 거 많이 봤다 그러고 우리 그림 인정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 젊은 친구들 며칠 전에도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7년 전에도 같이 전시회 하고 네. 만화 소재로 그 다 뭐 한국의 뛰어난 미대 출신들이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이제 순수하게 만화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저 사실 이번에 이런 일도 좀 이건 자랑같이도 좀 들리겠지만 뭐 자랑이겠죠. 근데 지난 8월 달에 선생님 외국에 한번 가실 일이 있는데요. 네. 벨기에 가세요. 그래요. 그 벨기에라는 나라는 들었는데 딩딩이라고 불란서 만화가인데 그 벨기에 사람이에요. 네. 불란서 만화가가 벨기에 사람이 많고 그 옛날에 그 유명했어요. 그 지금 뭐 늙어서 아마 다 한 100살 거의 된 사람인데 그 왜 내가 거기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가 그쪽에서 뭐 그 문화원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 만화가 우리나라 전통 만화, 이게 역사물이니까 그런 게 네. 있고 명랑물이다. 근데 벨기에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니 그쪽 작가들하고 가서 한번 이번에 서로 같이 교류. 교류 겸 가는데 네. 전시회를 열어드리는데 선생님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4명의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갔는데 4사람이 네, 어이구 네. 11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갔는데 굉장히 힘들지요.
그게 저 핀란드로 해서 헬싱키에서 갈아타고 벨기에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나는 만화가였고 내가 옛날에 생각한 이런 건 아닌데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가서 그쪽 노인들 만나보니까 젊은 만화가도 아니고 나보다 더 늙고 다 네, 마른 네. 사람인데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네. 이게 연필도 달라요. 그래, 예, 연필도 좀 사왔는데 네. 머리카락 하나도 그래갖고 먹물 칠할 때는 연필로 그린 자리 위에 그리지 우리나라는 대충 대상 갖고 먹물로 할 때 이게 진짜 선인데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다 그리는데 그대로만 네. 그리는데 같은 그 공원에서 날씨 좋은 날 그쪽 작가 한 7명 우리 작가가 한 4-5명 같이 하는데 나도 나이가 막 그 사람들이 나이가 나보다 많아 보여요. 네. 그 대사님이 나와서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야 이게 국제적으로 만화가 이런 대우도 받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만화의 위상도 외국이 내가 생각했던 보다 높았고 또 우리도 그만큼 따라가려면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몰랐고 네. 예, 뭐 너름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재밌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원고 자체도 미술 자체도 굉장히 앞으로 예, 아마 이 계통에 아마 좋은 취미도 되고 공부하면 좋은 직업이 될 네. 거라고.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자, 그 선생님의 그 작품들은 그 한 컷만으로도 우리 힐링과 웃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저희 특허청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훌륭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 혹시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좀 이 만화를 그리면서 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성적의 열등감, 패배감 이게 좀 심했어요. 네. 이게 6.25를 겪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만화로서 힐링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네.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가더나 자신감이 있는데 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건강만 하면 되는데 이 건강은 좀 많이 뭐 잃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런 작업만 하는 데서 좀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그래요. 네. 예. 네. 아무튼 오늘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 만화의 독특한 장르였던 명랑 만화의 전성기를 이끄시면서 그 당시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동심을 들었다 놨다 하신 독보적인 인기 만화가이셨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허청으로 컴백하신 이후에 국민들에게 특허와 발명을 보다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서 변함없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 요철 발명왕의 아버지 윤성훈 화백님을 모시고 소중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만화 그리면서 저로서는 너무 많은 뭐 수확이 컸다고 할까. 아유, 네. 예.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온 것도 부끄럽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 특허 발명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쉽게 계속해서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넉넉하시고 푸근하신 우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자, 보내드리기가 너무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하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윤성훈 화백님의 기운과 열정을 본받아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방송 만들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특허청은 발명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